GS건설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22.8%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46.9%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회계 기준입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은 1.3회전으로 좀 낮게 나오긴 합니다. 먼저 그 원가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3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22.8% 증가했고요. 다른 건설사, 앞선 건설사에 비해서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0.5%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을 감소시킵니다만은 스루프상으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출 총액 29.4%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가 조금 3.2%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59%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4%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상으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자재비 및 외주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4.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재비 및 외주비가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에는 미청구공사의 감소는 이익의 증가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있고요. 스루풋율 1%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운영비용은 16.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이 상승됐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085억 원으로서 46.9%가 증가했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거의 더 높게 565억 원이나 더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더 납니다. 왜 그러냐? 미청구공사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중에서 건설회사인데 상품 및 재고가 조금 있어요. 완성주택이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품이고, 완성상가가 있었는데 좀 완성 상가 건물은 지금 안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 과정이라는 게 다른 회사는 미완성공사 이런 거로 얘기하겠죠. 그걸 다 합쳐서 WCAI 36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계약자산이 미청구공사죠. 2278억 원이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루풋 이익은 이익 증가로 나오게 됩니다. 수주 잔액은 42조 6,5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한 600억 원, 아니 62조 65조 정도 됐었고 대우건설이 이거 유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A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은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재료비가 있고 외주비가 있습니다. 이 합친 금액이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35%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6.1%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 뺀 게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19.1% 증가했고 현장 운영 비율이 3.2% 증가했다는 얘기는 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재비 및 외주비 하락 2차 추론으로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상승했다고 보는데 모순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제약자산의 감소 아니냐고 1차 직관적으로 이렇게 일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건설 비용의 갭이 2,382억 원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PQ 총 건설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잔액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그 GS건설이 매우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최종적으로 이 갭이 있는데 이게 투자 부동산에서 재고자산 대체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로 한다면 600만 원인데 요거는 뭔가 살짝 작은 에라인 것 같지만은 전년도에는 43억 5,400만 원이 차이인데 이것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 3단계가 매끄럽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자산의 증감액의 차이도 있는데 이 올해 거는 뭐 대손상각이라고 그냥 간주하더라도 전년도 거는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는 거꾸로 줄이고 이게 매년마다 이런 평가라는 그것이 결국 분식회계 이 장난질의 어떤 마당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현금식으로 다시 읽어보면 작년도 하반기 현금이 616억 원 나갔는데 616억 원이 나갔는데 장부상으로 2,874억 원이 증가했다.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평가 금액 2,258억을 속된 말로 일본 말로 훅가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적자인데 이런 식으로 장난질들을 좀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42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7.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15명이 증가했는데 요게 좀 연간 평균 임금이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산식이 잘못됐나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5,200만 원이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GS 건설 수준으로는 뭔가 직원 수의 통계가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급 수수료는 10%가 감소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1.3회전으로 상승했고요. 수르픈율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입증이 되려는지 그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하락했어야 되는데 결국 올라갔죠. 그리고 요거를 이걸 전체의 상징적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5.7%인데 이 건설 원가의 재료비가 한 70% 비중을 차지하니까 가격 상승 압력률은 4%인데 그 가공 비율까지 포함하면 한 4.9% 수주 판매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은 저희 GS 건설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반증 입증은 쉽지 않다는 거죠. 어,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은 한 4조 8천억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결국 적자 886억 원이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평가 미천공사 평가액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원가는 더 줄인다 그러면 이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결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천고공사 같은 걸 다시 훅가시해서 불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루풋은 재고의 증감과는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측은 4조 7천억 정도 하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1896억 원의 실질적인 흑자가 난다. 여기에다가 회전율을 3회전 실적보다도 11.7%더 노력을 한다면은 매출이 5조 2천억까지 올려서 기존의 이 수주항고 진행 미천공사를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매출 인식을 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3,779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더 싸게 공급을 하더라도 충분히 미천공사를 빨리 끝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제조업 기준으로 했던 어떤 분석 경험상 재고가 감소할 경우,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어떤 스루풋 회계상의 어떤 나오는 걸 보면은 판매가가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를 감소할 때는 미천공사가 포괄 제공 성격으로 감소했으면은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왔죠. 이게 이 일반 제조업하고 틀려서 미천공사 감소 역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특별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의 그 평가, 이 미천공사 잔액의 평가 금액이 과연 적합하느냐 하는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까지 이 건설 3사, GS 건설까지 해봤는데 가장 투명성이 신뢰가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가는 14,290원으로서 6,860원이 내려갔고 장부 가격 대비 25%뿐이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더 많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화창노스가 8.28%, 블랙락 펀드가 5.14%, 외국인이 모두 토탈 22.3%인데 여기에 그 메릴 린치 눈에 보이고 블랙락 펀드는 22.3%에 포함된 비율로 봐집니다. 자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브랜드 평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근 철근 붕괴 사고는 아파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GS건설 상반기 실적 분석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